K-팝 때문은 터질한 전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로마 교황청에 설치된 가슴 동양인의 성상이 바티칸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사자보이즈라고 불리는 이 성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신자 수로는 전 세계에서 47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이지만 인구 대비나 열정적인 참여도 등을 종합해보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의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계기는 성우 이익과 안정복에 의해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종교가 아닌 학문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이후 이들의 집안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조 시대인 1750년대에는 황해도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할 때의 슬로건이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이었던 것은 바로 이승훈 베드로가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성사를 받은 해가 178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천주교는 현재 120만 명이 넘는 교인과 7천 명에 달하는 신부가 서품을 받아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사제 임명록의 수품번호에서 1번이 바로 1845년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신부님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부님의 증조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로 쓰여졌습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 1827년 정해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1846년에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에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1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의 박해 시대를 거치며 약 1만 명 이상의 신자가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난 신부님은 7살이 되던 해 정해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서울 청파로 피신했다가 다시 용인 한덕동으로 옮겨갑니다. 1830년 골배마실에 정착한 신부님은 아랫마을의 은희공소를 중심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 전교를 위임받은 파리의 외방 전교회는 천주교를 막기 위한 삼엄한 국경 경계를 뚫고 모방 신부를 밀입국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835년 말 모방 신부는 조선 천주교회에서 파견한 밀사들의 안내로 국내의 신앙 공동체들을 순회하며 신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부평에서 추천받은 당시 15살의 최양업 토마스를 시작으로 1836년 3월에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선발되고 7월에는 은희공소에서 만나게 된 김대건 안드레아가 마지막으로 선발되어 3명의 첫 신학생 선정이 마무리됩니다. 서울의 모방신부 자택에서 한자와 라틴어를 공부한 3명의 신학생은 그해 말 12월 2일 성경에 손을 얹고 순명을 서약한 뒤 바로 마카오 유학길에 오릅니다. 서울을 출발한 일행은 의주를 지나 국경을 넘고 중국의 심양과 북경, 남경, 상해를 거쳐 마침내 6개월 만인 6월 7일에 마카오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도착해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유학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대건은 유학생활 내내 복통과 두통에 시달려 스승인 신부들조차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박해받는 나라에서의 사목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3명의 유학생 중 최방제는 가장 신심이 깊고 라틴어 실력도 우수해 스승 신부들의 가장 큰 기대를 받았고 최양업 역시 건강하고 판단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반해 김대건 안드레아는 가장 늦게 합류해 공부를 따라가기도 벅차했으며 성격 역시 너무 자주적이고 경솔하며 행동이 주의 깊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하는 사제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던 자주적이고 경솔하다고 평가받던 그의 성격은 위기마다 재치와 용기로 작용해 그와 선교사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라틴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와 중국어까지 공부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까지 언어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신부님은 훗날 1842년 프랑스 함대 에리고노의 메스트로 신부와 함께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해 에리고노가 탐험하는 지역들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게 됩니다. 1844년 12월 부제서품을 받은 신부님은 조선으로 들어와 146원을 들여 선박을 구입해 라파에로로 명명하고 1845년 4월 천주교 신자 12명을 태우고 제물포항을 떠나 상하이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함께 간 12명의 신자들은 4개월 뒤인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진자샹 성당에서 김대권 신부가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는 현장을 지켜보며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3명의 조선 최초 유학생 중 가장 앞서 있던 최방제는 유학생활 1년 만인 1837년 11월 위열병으로 사망하고, 최양업 토마스는 김대권 신부보다 4년 뒤인 1849년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두 번째 신부가 됩니다. 교황청의 포교성 직할로 창립된 파리외방전교회 제1목적은 토착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파견된 선교사가 아닌 현지인 성직자들을 양성해 그들로 이뤄진 교계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가톨릭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3사람 중 결국 임무를 가장 먼저 완수한 것은 가장 부족해 보이던 김대건이었습니다. 다시 라파엘호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나 고생한 끝에 제주를 거쳐 입국한 신부님은 은희공소를 중심으로 불과 2개월간의 짧은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제3대 조선대목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게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로를 알아보던 김대건은 연평도 앞바다에 항로가 있음을 확인하고 입국 항로가 그려진 직접 만든 조선전도와 편지를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주목의 순위도에서 체포됩니다. 당시 신부님이 급하게 만든 조선전도에는 전국의 주요 관부와 병영 266곳, 만주 봉황성에서 의주까지 들어오는 도로, 남해안의 해로 등을 기록했는데, 이는 훗날 그가 나라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신부님의 학식과 견문을 인정해 옥중에 있던 그에게 세계지도 번역과 지리개설서 편찬 작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던 관리들은 배교하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며 회유했지만 신부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3개월 동안의 짧은 사목 생활을 끝으로 1846년 세남터 형장에서 참수를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신부님의 유해는 순교 40일 뒤 파수꾼의 눈을 피해 17세의 이민식 빈첸시오에 의해 세남터 백사장에서 빼내져 안고 엎여 밤에만 산길로 이동해 닷새 만에 고향 선산에 안장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미린의 성지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신부님의 초상화는 한국 천주교의 의례로 법의학자들이 김대건 신부의 두개골을 측정해 생전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었습니다. 신부님은 1857년 교황 비오구세에 의해 10억 후보자의 지위인 가경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김대건 신부를 복자로 선포했고,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김대건 신부를 성인으로 시성하였습니다. 신부님은 현재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성경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비유는 나중에 온 일꾼에게 먼저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 자격보다 부르심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김대건 신부는 먼저 합류해 공부도 더 할 수 있었고 성격도 더 신부의 자질에 적합하다는 최방제와 최양업보다 먼저 조선의 첫 번째 신부로 선택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고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 중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과 사회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